우리의 한우를 조명하는 기사들이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관련 기사들이 있었지만 단신 위주. 하지만 최근에는 그 역사에서부터 맛의 특성까지 자세히 보도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한우가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가장 먼저 접한 곳이 바로 홍콩과 싱가포르. 한우가 높은 평가를 받자 싱가포르 매체 CNA는 한국의 마장동에 직접 와서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한우를 두고 깊은 풍미에 버터 같은 식감을 주는 귀중한 고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은 한우를 소개한 가장 최근의 미국 매체들인 매뉴얼과 USA 투데이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매뉴얼의 기사 제목은 한국의 와규 한우에 대해 알아야 할 점. USA 투데이의 기사 제목은 한우가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고기일 수 있는 이유. 기사의 제목에서부터 한우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훌륭한 고기지만 와규만큼 인지도는 없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최고의 쇠고기로 알려져 있는 일본의 와규. 그런데 일반인들에겐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한국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에 필적한다고 널리 알려진 토종소가 있다. 바로 한우. 이 쇠고기는 한국 요리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식재료 중 하나다. 한국인들은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또는 한국의 명절 추석이나 설에 이를 고급 선물로 주고받는다. 한우는 종종 한국의 와규로 묘사된다. 하지만 그 진실은 한우 품종이 일본에 있는 모든 소들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일본에 있는 소들은 2000년 전 아시아 본토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도착했다. 이 1세대 소의 대부분은 한반도에서 잡힌 것.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비교적 가까운 역사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1868년부터 1910년까지 일본 구마모토현과 고치현에서 자란 소는 한반도의 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실 와규와 한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닮았다. 현재 최고의 한우는 한국의 강원도 횡성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 여기에서 지역 농민들은 때때로 최고 품질의 쇠고기를 보장하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일부 농민들은 소나무 잎과 효소 등을 혼합시켜 만든 사료로 육질을 높인다. 또 다른 사람들은 축사의 라디오를 켜두기도 한다. 이동 과정도 인상 깊다. 소들이 이동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쏟아붓는다. 이는 결과적으로 근육을 긴장시키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IT 강국답게 한국은 개별 소들에게 전자아이들을 부여해 정밀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각 개체별 주사 및 치료 기록에 대한 정보가 세세하게 포함되어 있다. 한우의 풍미는 와규와 아메리칸 앵거스의 조합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마블링이 강한 와규와 달리 한우는 상대적으로 지방이 적지만 살코기의 풍미는 더 뛰어나다. 많은 쇠고기 애호가들에게 한우는 살코기와 지방의 질 모두 세계 최고로 꼽힌다. 특히 한우는 도축 후에 여러가지 조합의 마블링과 풍미를 가진 극히 세분화된 여러 부위로 나누어 발골된다. 미국에서 쇠고기는 일반적으로 22개의 개별 부위로 나뉘지만 한국은 무려 최대 120개. 종종 스테이크 애호가들은 안심 부위에 대해 단조로운 맛이라 비웃곤 한다. 하지만 한우의 안심은 자연스러운 소고기의 풍미가 뛰어나서 미국의 스테이크 애호가들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주는 마법을 부리기도 한다. 현재 한우는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으며 해외로 한정된 양만 수출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여기에 높은 가격.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한국 밖에서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천천히 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홍콩 등지에 수출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20년 오스카 최우수 작품상에 빛나는 기생충에 등장하며 짜파구리가 뭐야? 국제 대중문화의 히트 목록에도 얼굴을 내밀었다. 소 한 마리에서 10가지 맛이 난다. 우리가 예로부터 쇠고기에 대해 해왔던 표현입니다. 미국의 유명 인류학자인 마거렛 미드는 영국, 프랑스는 소를 35부위, 동아프리카 보디족은 51부위로 나누어 먹는데 한국은 무려 120부위로 나누어 먹는다라며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분화된 발골 문화를 두고 미각이 뛰어난 민족이어서 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DNA가 좋다는 식으로 하는 전개와 평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신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왔던 우리의 문화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은 와규, 보베, 블랙 앵거스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종류의 프리미엄 쇠고기는 단 몇 입의 양에도 큰 가격표를 요구한다.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한국의 시골에서 자란 한우도 이런 프리미엄 쇠고기 중 하나다. 한우는 유기농 혼합곡물과 풀을 먹인 결과로 나타나는 높은 마블링, 살코기, 약간의 단맛으로 유명하다. 한국에서는 현지에서 자랐느냐 아니냐가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가격이 책정된다. 그 가격은 와규보다 비싸지만 고베보다는 저렴하다. 그리고 미국 또는 호주산 프리미엄 쇠고기의 2배 정도 가격이다. 푸드 네트워크에 간단하게 만든 한식의 진행자이자 런던에서 진주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유명 셰프 주디 주는 말합니다. 한우는 매우 탐나는 식재료입니다.
수요는 많은 반면 그 공급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꽤 높은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 황금 가격표의 금빛 코트를 입은 한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착 소품종 중 하나다. 이 소들은 2000년 이상 한국을 돌아다녔다. 이 소는 한국인들이 육류를 눈에 띄게 많이 소비하기 시작하기 전인 196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벼농사에 동원되었다. 그 이후로 한우는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의 저녁 식사에서 휴일의 가족 모임에서 기쁨을 선사해주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포시즌스 호텔 서울의 이재영 수석 셰프는 말한다. 한국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할 때 한우를 먹는 걸 좋아합니다. 고베의 경우 기름기가 지나치게 많아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한우를 더 선호합니다. 한우는 자신의 고향에선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와규나 고베처럼 국제적인 이름은 없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2000년부터 한국에서는 1년에 구제역 사례가 보고되어 다른 국가로의 수출이 금지됐었다.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구제역이 없는 국가만이 날고기를 수출할 수 있다. 2014년 금지령이 해제된 후에도 수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적은 사육두수와 더불어 한국인들의 높은 수요로 인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홍콩과 중국을 포함한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한우 쇠고기를 수입했다. 홍콩의 서핑앤텁 레스토랑은 한우를 메뉴에 포함시킨 홍콩 최초의 레스토랑 중 하나다. 그들은 프랑스의 카르파치오, 일본 와규, 홍콩의 쇠고기, 미국의 프라임 등급의 쇠고기와 더불어 최고급 요리로 한우를 소개하고 있다. 겉모습만으로는 프리미엄 와규와 한우는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유명 셰프들은 이 둘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취향에 따라 선호하는 고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부위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마블링이 가장 많은 와규는 지방과 단백질의 비율이 7대3인 반면 한우는 4대5 또는 5대5인 경우가 가장 많다. 한편 미국산 프리미엄 쇠고기의 경우 2대8이나 3대7 수준이다. 서핑앤텁의 샌디쿵 셰프는 말한다. 한우는 그 맛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것은 미국식 스테이크처럼 살코기 중심도 아니고 와규처럼 지나치게 기름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쇠고기 맛을 표현할 때는 보통 살코기를 먹을 때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한우는 살코기 맛도 뛰어난 데다가 그 지방의 맛도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좋은 스테이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과 단백질이 모두 필요한데 한우는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균형점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한우의 완벽에 가까운 균형의 비결은 동물을 키우고 먹이는 방법에 있다. 한우의 경우에는 맥주가 함유된 사료를 먹이고 일부 최상급 한우들은 마사지도 즐기며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때때로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기 위해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도 있다. 주 셰프는 말한다. 모든 한우 농가는 맥주가 포함된 사료를 사용하고 여기에 일부는 발효 솔잎, 보리, 삶은 혼합 통곡물을 사용하는 등 자신만의 특별한 혼합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코올 발효 사료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고 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료들은 고기를 부드럽고 기름지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에선 한우가 값비싼 육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매우 캐주얼한 한국식 바베큐로도 폭넓게 소비된다. 샌디쿵 씨는 말한다. 한국의 평범한 고깃집에서 식사하든 별 5개짜리 호텔에서 그식사하든 간에 메뉴에 한우가 보이면 무조건 주문하십시오 라고 말이다. 축산 전문가인 한경대학교 동물생명환경과학과 황성규 교수. 그는 한우를 수출하는 모습을 볼 줄은 생각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한우는 소량이지만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생활 수준이 비교적 높은 아시아 국가 및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입 쇠고기로 인해 고사의 위험까지도 지적되던 한우. 하지만 고급화 전략과 이에 맞춘 적절한 브랜딩화로 국내에선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수출이 늘어났을 때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 산업의 경쟁력과 규모도 확장된다는 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득일 겁니다. 이미 세계화된 일본 와규와 고베의 사례를 봤을 때 그러한 우려의 부분도 역시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세계 음식재료 1001,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일본의 와규. 우리의 한우도 언젠가 여기에 들어갈 날이 오지 않을까.